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인터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주에 발본색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성명을 냈는데요. 자, 홍준표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고 25억 정무조정실장까지 선관위 조사를 받는 그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님 모셔서 대구의 현안과 홍준표 시장의 시정평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구입니다. 자, 수성구 의원의회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자리를 맡아오셨는데 시청자분들께 강민구 위원장은 이런 사람이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 8월 6일 날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최초의 민주당 수성구의원도 했고 최초의 민주당 지역구 의원도 2018년에 되었고요. 그리고 대구시의회 부의장까지 했습니다. 작년에는 최초의 민주당 기초단체장, 수성구청장 한번 돼보고자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소개보다는 우리 지금 현재 대구 실정이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소주값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모든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윤석열 정부가 굴욕 외교, 퍼주기 외교만 하고 있어서 시름이 더 심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민주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저희들이 시민 곁으로 더욱 다가서려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힘처럼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그래서 서울 중앙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저희의 이력처럼 주민과 시민 애환을 달래주기 위해서 가장 밑에서부터 그렇게 정치 활동을 하면서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좀 대구 민주당 예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난해 8월에 지금 대구시당 위원장님 되셨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민들의 애환을 담은 그런 활동하고 계신다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위원장께서 대구시당 맡으시면서 현수막 내용부터 정말 친시민에 가깝게 뭐 살려주이소, 뭐 해주이소 약간 이런 현수막 내용이 담겼더라고요. 그래서 큰 반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들 그 중앙당에서 예시 현수막도 오지만 조금 대구 실정에 맞추기 위해서 네. 내용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때껏 지난 30년간 특정 정당을 뽑아줬잖아요. 네. 중앙 정치인들을. 이게 왜 이러냐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은 어떤 정책이 좋거나 이성에 다가가기보다는 우리 시민들께서 특정 정당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네. 대구 민주당은 남의 자식 보듯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정말 이 지역 사람이다. 뭐 대부분 뭐 대구 경북 한 지역이니까 저 역시도 경북 의성 출신이지만 대구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구 학교부터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대구 정서에 소구하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결과 당원도 많이 늘어나셨죠? 예, 당원도 엄청 들었습니다. 어. 지금 대구의 국민의힘 당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 실은 네. 지난 당대표 선거할 때 보면 대구가 6.72%예요. 네. 84만 명 중에. 근데 우리 대구 민주당도 작년 11월 달에 2만 명을 넘어섰고 참 12월 말로 2만 명이 넘어섰고 올 3월 달에는 2만 1,000명을 넘어서서 3분의 1을 넘어서 2분의 1 수준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뭐 당원 수야 국민의힘이 더 많겠지만 예. 당원 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관 여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사실 뭐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당원분들의 그런 지역에 있는 당원분들의 고관 여청이 좀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민주당 대구시당의 그런 활동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스픽스 인터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서 그 홍준표 시장의 업적을 홍보했고 그래서 시장과 미디어 담당관이 지금 검찰에 고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25억 정무조정실장 같은 경우는 SNS를 활용해서 폐쇄 모임 만들었고 그 폐쇄 모임에서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선관위로부터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 일이 올해 생긴 일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아니고 2023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진짜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월 20일인가 대구 참여연대가 네,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시장 그리고 그 관계되는
공무원들 다 선관위에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기여한 건 사실 이 스픽스 대구도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첫 보도로 시작했습니다. 예. 최근에는 또 대구 MBC가 다뤄주고 계시고 있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싶습니다. 네. 지금 대구 홍보 유튜브 홍보 채널이 대구 TV인데 네. 이 이름도 뭐 하여튼 홍 시장 되고 나서 또 바꿨어요. 맞습니다. 옛날 컬러풀 대구였는데 하여튼 다 바꾸고 있어요. 예. 하여튼 다 바꾸는데 그게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쇼트락 해가지고 예. 동영상은 1분이 안 되면은 쇼트락 해서 맞습니다. 이런 영상을 뭐 한 대구시 전체 한 50여 개 중에 40여 개를 홍준표 시장 업적 자랑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도배한 수준이죠. 예, 그렇죠. 뭐 80% 가까이 된다니까 이런 거는 또 이미 기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선거법에 의하면은 분기에 한 번 할 수 있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했다, 심각하다. 네. 또 참여연대 그 사무처장의 인터뷰도 보니까 이걸 만일에 용인하게 되면 전국의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 228개 기초단체 광역단체 17개도 다 그 시정 구정 홍보를 그 시장 네. 단체장 홍보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해서 이거는 정말로 제대로 다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저 역시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이 문제는 좀 단호하게 선관위라든지 그리고 또다시 고발이 됐으니까 법원에서도 제대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원래 홍준표 시장의 선거법 위반 조사는 5월 20일경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조금 보니까 연장 수사를 할 그런 낌새가 보여요. 하기 때문에 저희 추측으로는 무혐의 낼 것을 수사까지 연장하면서 하겠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 바이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 어떤 다른 지자체 장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 홍준표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본인도 매월 자기들의 업적을 홍보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것을 공무원한테 물으니까 그 지자체 공무원이 아이고 시장님 매달마다 할 수 없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대구시 공무원도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홍준표 시장의 그런 업종 홍보를 하는 대구 TV 운영에 있어서 조금 그전부터 좀 제동을 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발생한 일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회자님이 말씀이 맞다면 대구시 공무원이 실력이 없다는 거네요. 아니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홍 시장이 뭉갰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둘 중에 하나이긴 한데 뭐 어떤 것이 뭐 결정적인 요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굳이 문제가 될 만한 문제가 아닌데도 그 전에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체 홍카 뭐 콜란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시장의 특유의 지멋대로 하는 그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방적인 행정 운영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따 말씀 올리겠지만 하여튼 일부 시민들은 잘 모르시면 시원시원하다. 네. 뭐 화끈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듣다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는 걸 제가 요즘 깨닫고 그 대구 민주당 논평에서도 시장의 그 시정에 대해서 저희들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못했다는 게 훨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홍준표 시장이 그 대구 굴기의 해로 삼았고요. 네. 그리고 또 대구 미래 먹거리 50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엄청난 변화를 내고 있다고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민구 위원장께서는 이런 홍준표 시장이 운영하는 대구 미래 50년 먹거리 체감하는 변화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위원장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구 50년 대계를 내다본다 하는데 네. 경남지사 했을 때 똑같이 했어요. 경남 50년 계기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대구 시민 여러분 아니면은 사회자님도 경남에서 뭐 대단히 잘했다고 이야기 전국 뉴스 들은 거 있습니까? 그분 4년 동안 했는 거 저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진주의료원 폐쇄했어요. 그거 저도 기억합니다. 진주의료원을 모든 공공재를 이분은 자본주의 잣대로 들이대면서 이익이 안 나면 폐쇄한다 하는데 그때 저는 우리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 하시면서 성남시 의료원을 새로 지었어요. 반대로 해서 지금 코로나가 터지니까 코로나 음압 병실이나 이런 게 얼마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홍준표 시장의 지금 한 1년은 안 됐지만 이 행정을 보고 최근에는 통합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되고 자기가 공약 중에 뭐 80% 90% 해냈다 이러시던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이 대구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한마디로 우리 경상도 말로 저지레 행정이에요. 애들 놀다가 왜 장난감 갖고 막 놀아놓고 정리 안 한 상태를 저지레 해놓는다 이러잖아요. 네. 그 저지레 행정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또 다른 말로는 볶음 땅콩 행정을 하고 있다. 볶음 땅콩이요. 예, 볶음 땅콩은요. 예. 이거 먹으면요 정말 맛있어요. 예. 근데 볶음 땅콩을 하면 그 껍질이요. 네. 먹고 나면 막 식탁에 아, 엄청 너저분하게 남아 있어요. 뭐 공통점은 저지라는 건 똑같네요. 그래서 이분한테 예. 그러면은 시장님 이건 어떤 거는 좀 자제해야 됩니다라고 브레이크를 걸기도 해야 되는데 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브레이크를, 현재 그렇죠. 본인이 데리고 온 정무직 공직자도 그렇고 현재 대구시에 계속 계신 공무원 늘공이라고 하잖아요. 네. 늘공무원께서도 감히 홍준표 씨한테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같아서 참으로 문제입니다. 어쨌든 대구시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늘공이지 않습니까? 네. 뭐 정년까지 대구시를 지키는 그런 공무원분들이 가장 핵심인데 그분들이 제 역할을 해야 대구시 정도 올바르게 운영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약간 좀 뭐 저지를 한다 하면 늘공께서 가셔가지고 시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브레이크를 걸거나 좀 제동 걸어야 될 텐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홍준표 시장이 그 공무원분들의 그런 말을 들을 거냐. 근데 제가 뭐 예감해봐도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4년 내내 이루어지면 늘공 안에서도 좀 반발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일부 그 공무원들이 조금 직언했다가 네. 그분은 직언하면 바로 딴 데 보내버린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지금 자꾸 제가 저지레 행정한다는데 그 시청자분들은 야, 그냥 당이 달라서 저 공격하려고 그러냐 이래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 싶어서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떻게 저지를 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 우리 치수원 이전을 아유. 백지화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매곡하고 문산에서 물 먹는 게 구미공단 밑에 있다고 네. 이걸 그 위쪽으로 당기려고 해서 2022년 4월인가로 기억되는데요. 당시에 국무총리, 그렇죠. 김부겸 총리, 황정혜 환경부 장관, 네.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그리고 그 해당 당사자는 장세용 구미시장 시장. 5자가 합의했어요. 해평으로 이전하자. 대신 이제 뭐 환경부에서는 매년 100억으로 주겠다. 대구시에는 일시불로 100억 준다. 네. 그게 그 해평의 주민들한테는 전혀 이 치손이 넓어지지 않고 자기 재산권 침해 없다라고 30년 만에 합의를 해놓은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안동댐 물 먹겠다고 네. 완전히 그 전에 결정을 백지화해놨어요. 지금 이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안동 시민도 안동댐을 안 먹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안동 시민도 안 먹는 안동댐을 갖고 오겠다 하고 또 그리고 안동댐에 퇴적층이 있지 않습니까? 심하다 하더라고요. 퇴적층에는 중급성 오염 사실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저 그러면 밑에 깔려 있다는 거죠. 크게 네. 다져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물을 갖고 오려면 준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한번 뒤집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금속 오염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그 물을 땡겨오는 돈은 어디서 조달해 옵니까? 그래서 저는 대구시에서 지난 4년간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네. 이마댐 물 갖고 오는 걸 검토한 적이 있어요. 예. 안동댐 물 갖고 온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는데 지금 안동댐 물 갖고 오겠다 하니까 말이 안 되고 또 최근에 환경에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보니까요. 안동댐 물 상류에는 석포에 영풍재련소, 맞습니다. 석포 영풍재련소 재련소가 있어요. 예. 거기 중금속 오염돼서 예를 들면 그 위에까지 다 하려면 또다시 그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고 이 물을 먹어야 되는지 못 먹는 물인지 조사하고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대구시까지 땡겨올지 돈 문제하고 이러면 사실상
이 취소원 문제는 우리 세대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은 내가 해냈다 이런 말씀도 하고요. 또 두 번째가 또 있습니까? 예, 아니 워낙 많아가지고 좀 네. 큰 것만 이야기할게요. 신청사 이전도 아이고 말도 못하죠. 그거는. 예, 이거는 제가 권영진 시장 있을 때도 막 크게 제가 찬성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시민 공론화를 만들고 수차례 시민들 대표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달서구 그 두류 정수장 부지로 간다라고 결정해 놨는데 이번 오시자마자 그거를 어느 정도 반이나 팔아가지고 시청을 짓는다 하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청 팔아가지고 하면 되지라는 또 이렇게 시민들이 반박할 수가 있지만 아니 세상 천지에 문전옥답 선산 산소 팔아가지고 뭐 다겠다 하면 이게 후손으로 살 이야기입니까? 그거 공통된 그런 주장이 예. 대구에 빚이 많아서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한테는 빚이 많아서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반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말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이거 공익 재산을 갖고 있는 거는요. 정말 매각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뭐 먹기 좋다는 떡이 보기 좋다는 떡이 먹기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그러면 이 대구는 우리들만 삽니까?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사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또 뭐 하여튼 많아요. 뭐 네. 1,100억 했던 행복페이 저도 이거 좀 썼거든요. 네, 뭐 지금 대구로페이로 바꾼다고 하고 막 이런 대구로 것들이 페이를 있죠. 해가지고 예산도 20%밖에 안 하고요. 또 별건 아니지만 또 대구시 전체 11조 예산 중에 네. 2억밖에 안 되는 동네 조그마한 책방 예산 또 그것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하지를 않나. 네. 대형마트 의무 휴입을 또 전혀 소상공인하고 상의하지 않고 자기가 전국 최초로 평일날 휴업하게 했고 최근에 또 저 도청부지가요. 네. 지금 도청부지가 예. 그게 72%인가 3%인가 문화체육관광부 땅입니다. 그게. 그렇죠. 원래 그래서 이제 윤석열 예. 대통령의 공약대로 거기에 문화예술 허브를 지으려고 했죠. 예. 거기서 우리 지금 뮤지컬 페스티벌을 예. 아주 성행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페라 축제 못지않게. 그러면 네. 전용극장을 지어야 된다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문체부에서는 그러면 여기 내 땅이니까 내가 좀 짓겠다. 그리고 우리 대구 미술관이 전국 3대 규모 아닙니까? 네. 그리고 최근 그 옆에 또 간송미술관 들어오잖아요. 그죠? 국보급을 보물급을 갖고 있는 거기에 또 여기 근대미술관까지. 근대미술관까지 하면은 쫙 돼요. 예. 또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뮤지컬 전용극장도 콘서트 하우스 또 예술 발전소 네. 또 오페라 하우스 이렇게 엮으면 이 컴플렉스가 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 네. 이거를 그래 뭐 이게 뭉쳐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하원 교도소 후적지로 간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했어요.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이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행정을 하나? 아니면 너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이제 1년 했으니까 3년만 하고 대구시 떠날 거 아닙니까? 뭐 떠날지 안 떠날지 아닙니다. 모르죠. 저는 그분이 대구시의 시장을 재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난 그분의 진정성을 믿겠어요. 네. 근데 3년 후에 떠나버리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오롯이 우리 시민들 몫으로 그 저질해놨는 거 누가 다 청소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 보면은 뭐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뭐 주민들과의 화합, 네. 그런 공약은 아니고 주민들과의 그런 약속, 뭐 정부들 간에 각 부처가 모여서 한 그런 약속들을 다 무시하고 네. 초기화시켜서 자기가 따로 네.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펼치니까 모든 것을 백지화시킨 상태죠. 뭐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구미 해평취수장 같은 경우도 예. 지금 환경부는 대구와 함께 부산 그 취수원도 그 당시에 거론됐기 네. 때문에 지금 환경부는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원래대로라면 지금 해평취수장도 만약에 대구까지 먹을 물을 할 수 있는지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시점 놓쳤죠. 지금 용역 들어가서 환경부에서 이번에 작년에 2023년 예산으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용역비를. 근데 이게 안 넘간다 하니까 그 자체 예산이 날아가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뉴스에서 뭐 안동댐 취수원 뭐 진행 중이다 이런 말 들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견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대구시가 미래 먹거리 50년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 과거로 퇴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네. 잘했다 하는 것도 있었어요.
압니다. 제가 예. 하나자산 3조 투자했다는데 3조 유치 받겠다. 예. 하나자산운용에서 우리 공장 위쪽에 태양광을 예, 쫙 패널 패널 다 깔아서. 설치해서 3조 이상 비용이 했는데 뭐 진행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들은 거 있습니까? 그거 없고요. 예. 또 최근에 또 우리가 잘했다고 그런 게 있어요. 예. PNP라고. 예. 플래그 앤 플레이. 예, PNP라고 인도계 투자 운용사인데 대구지사를 두겠다 하고 이걸 했는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당신께서 다 했는 거는 지금 들으셨잖아요. 아니에요. 권현정 시장 때 벌써 이게 맞습니다. 쭉 이어왔는 거를 예. 자기가 다 했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죠. 그 몸은 대구에 있고 온 정신은 서울에 있고 매일 페이스북 놀이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저희가 뭐 대구 뭡니까, 이게? 시민분들의 뭐 정치 성향을 바꿀 수는 없겠죠. 네. 없겠지만 그래도 대구시가 운영되는 것을 옳게 보려면 제가 봤을 때 스픽스 대구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민주당 대구시당 홈페이지 가서 논평을 보시면 그래도 옳은 눈으로 한번 한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뭐 이렇게 특별한 대안이라든지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끊임없이 이제 그 같은 견제하는 양당 구조인데 네. 그래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대구시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거 잘한 게 있으면 잘했다고 할 것이고 못했는 것은 못했다 그러면서 대안을 항상 제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대구 안에서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다수당이라서 그 상임위 쪽으로 해서 제가 네. 저희들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이 말이 맞는지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다 보면 안 맞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구시청에서 발표를 하고 대구 언론에서 다뤄주면 우리 시민들은 그게 다인 줄 아는데 네. 안 맞는 말이 TK 통합신공항 통과 이것도 안 맞는 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직접 국회에 저나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이 국회 가서 열심히 했는 것도 있는데 이거 통합신공항 이야기 한번 드리면요. 작년 11월인가 12월인가 국회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된다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약속한 게 한 2번, 3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이시거든요. 네. 김민기 의원님을 만나러 뵈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시 자료를 그대로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이 자료 설명장 가서 통합특별법이 필요합니다. 특별법 내용은 그거잖아요. 네. 이 K2 팔았는 비용으로 뭐 군이 기부대 의성 양료를 갔는데 하고, 네. 예, 그 모자라는 비용은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네. 그 설명을 쭉 하니까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하니까 그분이 좀 진중하신 분이라 김민기 위원장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갸우뚱하더만은 자기 보좌관을 부르더만 아니 이 대구 통합신공항 이런 거 우리 국토 상임위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이러더라고. 보좌관한테 물어요. 그럼 보좌관이 아니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때 그달 말로 통과하고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예. 야 이게 뭐지 이래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보좌관한테 정말 이게 이런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다시 그 민주당 이제 김정재 의원은 국힘의 국토위 간사고 예. 민주당 간사가 최근에 그 김해 출신인 최인호 간사란 예. 말이에요. 여기 국토소위에 또 소위의 위원장은 최인호 간사. 네. 최인호 간사님을 뵈니까 입장이 어떠시냐 이러니까 아니 국힘의 김정재 간사가 단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는데 제가 무슨 대답을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했는데 또 뭐 언론 그 페이퍼 메이저 언론에서 최인호 대구에, 네. 예, 대구에 최인호 위원장님 딴지 걸지 마세요라고 일면 톱으로 실었어요. 그 당시에 그 법안 소회를 통과하냐 못하냐 못하나 이런 할 때. 시점에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찾아갔죠. 예. 찾아가지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최인호 위원장님은 제가 뭐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자꾸 국힘에서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다 찬성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뭐 기재부 공무원분들도 좀 반대한다.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국토부 입장에서는 예. 가덕도에 한 12조가 들어가요. 가덕도 예. 공항을. 그러면 이 대구 공항도 하면 지금 이게 한 12조 한 8조 12, 13조 늘잖아요. 이게 동시에 이렇게 스타트를 하면은
자금 부담이 국비 부담이 너무 남아서 뒤에서 계속 숨어 있다는 거예요. 최인호 의원님 의하면 네. 실은 중앙정부가 반대를 하는데 흔쾌하게 국토부에서 우리 문제 없습니다. 이 법 통과해도 이래 대답을 하면 되는데 네. 계속 무슨 핑계로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11월까지 그 국민의힘 그 국토위 간사로부터 별 말을 못 들었다. 우리 간사가 최인호 간사가 예. 전혀 말도 못 듣고 네. 거기에 대구에 출신인 국토위원이 있습니다. 있죠. 강대식 의원이 예, 예. 있습니다. 강대식 의원도 한마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까지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미 그때 뭐 대구 내에 있는 언론사 뭐 페이퍼 이런 데는 뭐 통과된다 이런 말이 다 통과되는 녹았으니까 것처럼 했는데 뭐 보통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수방 갔다 그랬을 때 언론 대응할 때 국 내용이 있고 국 외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러면 시 내용이 있고 시 외용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 그래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데도 이거를 다 되는 것처럼 해서 야 이거 우리가 김민기 위원장한테 이걸 알려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좀 조심해도록 해서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그래 하여튼 그 언론에서 그렇게 나니까 저희 안 됩니다 하면서 최인호 간사님을 만나 뵙고 최인호 간사가 다 뭐 그 부산 출신이니까 네. 다 가덕도 지역구 예, 그거 다 반대하는 것처럼 또 저하고 임미대 우리 민주당 도당 네. 위원장님 찾아가 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이분은 그냥 이 법에 어느 법에 활주로 길이를 명시한 것이 어느 법에 있느냐? 선례가 없다. 선례가 없어. 아, 그럼 저희도 이제 뭐 대구 시운을 해봤지만 조례가 들어오면 조례 문구상에 이렇게 조금 이게 예. 문제가 있지 않으면 지적하는 거지 반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래요. 그리고 공항을 조성을 해놓고 공항법인데 그 후적지에 그 개발 단지를 하는 이것도 지원하라는 게 내용이 들어와 있대요. 예타 면제부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법률 문구상 조금 자기가 이제 그 한번 찝었을 뿐인데 그걸 마치 자기가 다 반대하느냐 대구 언론에서 쓰더라. 아니 그러면 최인호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뭐 나는 그렇게 반대도 안 했는데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상황에서 오히려 홍준표 시장은 예. 그 국토위 법안 소위를 맡고 있는 그 예. 최인호 위원장한테 막 거의 뭐 공격하다 보니까 거의 진짜 이게 특별법이 통과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정말 이런 말을 하면 밤새서 할 것 같아서 조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네, 그 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또 국회 갔다 이 말입니다. 네 갔죠. 가고 강대식 의원하고 해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그렇게 해놔놓고 지금은 마치 네. 본인이 다 했냥 이렇게 떠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조금 이어가면 사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법안 발의하는 것은 홍준표 시장이 국회의원 할 때 냈었고 또 예. 추경호 부총리, 주호영 의원 3명이 발의한 내용을 합쳐가지고 조금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광주 공항 특별법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하지 않았다면 TK 신공항 특별법도 통과되기 힘들었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또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다수당을 차지하는 야당이 TK 신공항 특별법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번에 예상한 대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대구시 뭐 민주당 뭐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께서는 아니 TK 신공항 특별법이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힘써가지고 통과됐는데 이 업적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하시더라고요. 예, 저희들은 사실 그 소위 통과했을 때 네, 소위를 통과했을 때 최인호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도 오셨어요. 네. 이거 조금 이렇게 PR 하셔도 된다 해서 아, 이제 그 마지막 단계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어서 그 단계에서는 우리 대구시 전역에 네. 계속 추진하고 있다, 잘 챙기고 예. 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알았을 거로 생각하고 홍보는 지금 지금 국힘은 마치 특별법 통과를 하고 자기네들이 있죠. 다 한 것처럼 했는데 예, 사실 이 특별법 못지않게 중대한 사안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구력 외교 뭐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도 치중하다 네. 보니까 동시적으로 조금 못했는데 저희들은 분명한 것은 이번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홍준표 시장도 한 거 많고요. 국민의힘도 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민주당, 경북민주당 정말 동시에 다 같이 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그 국토위가요
17분은 30명인데 17명은 민주당이고 네. 12명이 국민의힘이고 1명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수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적극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올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홍준표 시장만이 힘써서 된 게 아니고 네. 여러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의 도움으로 이 TK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런 거를 좀 알아봐 주시면 스픽스 대구 많이 봐주셔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인터뷰 마지막까지 가고 있는데 예. 뭐 이미 홍준표 시장에 대한 뭐 견제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은 대구 민주당의 도약은 대구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거 왜냐하면 제가 뭐 지역 내 총생산 17개 광역시도 중에 30년간 꼴찌다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하려고 하고요. 네. 2011년에서 2022년 11년간 자료를 보니까 심각한 게 인구가 주는 거는 주는 건데 청년 인구가 지금 8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아, 큰 문제네요.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 이거는 매년 7천 명 이상이 줄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이유는 대구에 변변한 일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구의 정치 세력, 건실한 경쟁 세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구 민주당이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도 국힘만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구 민주당 또한 우리 정말 바닥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해 주시고 내년 총선에도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해 주시고 마음에 또 안 드시면 4년 후에 걔들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건데 꼭 좀 더 주시기를 원하고 또 어떤 또 언론인들은 야 대구 민주당에 계급장 떼놓으니까 비등비등한 사람이 없다. 국힘보다 뭐 아니면은 중량급 있는 사람이 없다는데 어느 정치인이 그만 처음부터 중량급으로 태어납니까? 애도 태어나면 똑같은 사이즈로 태어났다가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러면 체력이 좋아지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일 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정말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돼서 중앙당 눈치만 보고 서울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 정치인보다는 저희들이 정말 일당백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로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꼭 민주당 친구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게 더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분골쇄신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네, 마지막 메시지를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네. 또 정치인 개인의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스픽스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강민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자, 미래 먹거리 50년을 준비한다는 대구시가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민주당 대구시당의 견제 그리고 시민분들의 그런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스픽스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